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오늘은 트랜서핑 강독이 아니라 주제 특강이라고 그럴까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은 5월 1일이고요. 2021년 5월의 첫날입니다. 제가 5월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들 콘텐츠를 다시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나는 대로 영상을 더 만들어 보려고 녹화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주제는요,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댓글을 통해서 질문 형태로 또는 강의 요청 형태로 주제를 던져주신 분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다루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놓고서 안 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다른 데 가셨는지 아니면 여기 여전히 구독자로 남아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반응을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트랜서핑 강독 이외의 영상 콘텐츠를 조금씩 더 보강을 해서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줌 웨비나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요. 줌 웨비나를 잠깐 차후로 미루고 일단은 그 유튜브의 멤버십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것을 좀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약간 차별화해서 멤버십으로 오신 분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웨비나를 하려면 이게 실시간으로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뵈야 되는데 제가 여건이 좀 변동이 많은 상황이어서 그러한 일정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고 장담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존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데 이제 웨비나를 많이 실시를 하다 보면 그 시간에 제가 묶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으로서는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음으로 미루고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야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녹화해서 편집하고 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올리는데 멤버십 서비스를 굳이 활용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공개 버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조금 더 여러분들과 근접거리에서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좀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뜻이 있는 분들 그리고 심리맨을 응원하는 분들만 오시라는 거죠. 공개 영상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무리가 없게끔 컨텐츠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러나 거기서 다루기에 좀 부족한 이야기들은 다른 영역에서 또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관심이 있고 더 알고자 하는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공부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주제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공부 또는 뭐 학습이라고도 하겠죠. 할 얘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뼈대가 되는 이야기들을 약간 총론의 형태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그 대상이 있죠. 대상이 크게 나누면 뭐 초등, 중등, 고등, 대딩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성인 학습이라고도 하죠. 중고를 나눌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부에 대한 접근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질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로 초등에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초등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초등 시기에는. 특히 저학년 때 말 잘 들을 때죠. 그때 이 습관을 잘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릇을 키우는 거죠. 그릇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릇을 잘 만들어 놔야 나중에 마음껏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릇이 부실하거나 엉성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많은 것을 담아도 담을 수도 없거니와 담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그릇을 기초를 닦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초등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공부와 관련해서도 그릇 만들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이것은 습관과 관련이 있다. 공부 습관은 이제 뭐 유형의 방면이 있고 무형의 방면이 있겠는데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공부 습관은 일단은 뭘까요?
몸. 여러분은 공부는 뭘로 해요? 머리로 하죠. 근데 공부하려면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 또 공부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사용하는 머리, 두뇌,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마음,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책상에, 의자에 앉아있는 우리의 몸.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1, 2, 3 번호를 붙인다면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뭐 마음, 몸, 머리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몸, 머리, 마음이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습관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보통은 마음이 동해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공부에 관해서는 마음을 우선시하면 안 돼요. 왜냐고요? 공부할 마음은 우리는 없어요. 공부는 힘들고 지겹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억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죠. 특히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과 지식을 습득하고 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마음이 올라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마음을 추스려서 몸을 갖다 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또는 느낌, 감정을 너무 주의하고 그것을 따르기 시작하면 공부는 하고 싶을 때보다 하기 싫을 때가 많다.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돼요? 먼저 몸을 갖다 놓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일희일비 하지 말고 내 감정, 기분, 느낌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해야 하는 공부가 마땅하다면, 그리고 그러한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고 목표를 세웠고 하고 나면 도움이 되는 것이 자명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몸을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 몸을 갖다 놓는 의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 정말 하기 싫을 때는요, 딱 5분만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딱 5분만. 일단 가서 앉아있자. 일단 가서 앉아있자. 그래서 일단은 가서 앉아야 돼요. 그리고 책을 펴야 돼요. 눈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책을 펴야 돼요. 그래서 끄적끄적 하면서 일단 시작해보세요. 딱 5분만. 5분만 해도 정말 안 되면 과감하게 덮고 놀다 오세요. 실컷. 우리의 항상 문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항상 문제예요. 모든 심리적인 문제의 그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앞으로 나란히라고 그랬죠? 앞으로 나란히가 뭐예요?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손을 앞으로 하고. 왜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죠? 왜 손을 계속 앞으로 하고 이렇게 서 있나요? 그랬더니 제가요, 이 손을 위로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그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생각 중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의 형태가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공부도 똑같아요.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올리려면 올리고 내리려면 내리고, 나가서 실컷 쉬고 놀다 오려면 놀다 오고, 공부를 하려면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서 놀고 싶은 마음이 근질근질 올라와서 이것저것 끄적끄적 딴 생각하고, 또 실컷 놀라고 시간을 줬더니 놀면서 이래도 되나 싶어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공부 걱정하고 있고. 항상 이 문제란 말이에요. 영어 공부하면서 수학 공부 걱정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역사 공부하고, 이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뭐가 있으면 그 하나에 나를 일치시켜서 집중하고 몰입하고 하는 게 안 돼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먼저 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 몸을 갖다 놔라. 일단 갖다 놔라. 그리고 딱 5분만 해봐라. 그리고 나서 정말 안 되면 실컷 놀다 와라. 그런데 어쨌든 몸이 먼저다. 몸이 먼저고, 그 다음에 끄적끄적 5분 동안 하다 보면 머리가 슬슬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음이 뭐예요? 하길 잘했다. 역시 하길 잘했다. 그럼 이제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습관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은 어떻게 들이느냐? 공부하는 자세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자세를. 자세가 완전히 잡힌 사람은 그리고 나서는 뭐 바닥에 엎드리든 뭐 시끄러운데 나가서 공부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세가 형성된 사람은. 근데 자세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앉아있는 게 힘들죠. 진득하게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빈둥빈둥 이렇게 이제 자세가 풀리잖아요. 그럼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 마음도 풀리고. 자세가 된 사람이나 뒹굴뒹굴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의자에 앉아서 반듯하게 앉아서 진득하게 머무는 훈련.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이런 훈련을 받았죠. 학교가 전통이 있었어요. 그때. 그 중학교의 전통은 아침 8시부터 정확히 이제 8시 50분까지 절대 자습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는
딱 책상 옆에 앉아가지고 어떤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책을 읽어도 좋은데 이 50분간은 절대로 고개를 돌리거나 졸거나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주어진 것에 계속 몰두하는, 뭐 생각까지 통제할 수 없겠지만 이 자세를 기르는 훈련이었죠. 무조건 전교생이 그렇게 해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나중에 저에게. 절대자습. 이게 이제 몸을 훈련하는 거죠. 습관을.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근데 몸만 잘하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머리가 작동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훈련해, 두뇌를 훈련해야 돼요. 머리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훈련의 효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뇌는 쓸수록 칼처럼, 쓰면 쓸수록 예리해지지만 놔두면 무뎌지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뇌도 자주 써줘야 되는데, 이것을 주로 사고력 훈련이라고 그러죠. 이 사고력은 뭐예요? 이제 논리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공부라는 거는요, 원리가 이해, 축소, 암기의 원리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모든 교과목이 암기 과목이었을 거예요. 전 과목의 암기화. 이게 이제 예전 교육의 풍토였죠. 뭐 크게 지금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전 과목의 암기화. 그래서 심지어는 수학 선생님이 수학도 암기 과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모든 게 암기예요, 암기. 그 말은 뭐냐면 앞에 이 단계가 무시되어 왔다는 거죠. 무시되고 경시되고 왜곡되어 왔다. 사실은 공부의 시작은 이해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뭐예요? 축소, 이거 요약입니다. 요약, 정리. 그래서 노트 필기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뼈대를 추리는 거죠. 핵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를 한 다음에 핵심을 정리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반복입니다. 반복했더니 암기가 되는 거지 암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반복도 뭐예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우리는 한 번 들은 거 두 번 듣기 싫어해요. 한 번 본 영화 다 봤다고 생각해요. 한 번 읽을 책 두 번 읽는 일이 별로 없죠.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암기가 돼서 완전히 심지어 내 몸에 체화가 되는 단계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습관의 문제라는 거죠. 의지가 작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것도 습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고력은 어디에 들어가요? 이해. 여러분, 논리적 사고를 잘 갖춘 사람이 이해를 잘하고요. 또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이 남들을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학식이 풍부한 연구 성과를 가진 유능한 교수일지라도 이해를 못 시키는 그런 교수님이 있죠.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어려운 걸 어렵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쉬운 것도 어렵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라고요? 이거 교수법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수법이. 교수법이 꽝이에요. 꽝. 나는 아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몰라. 교수법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저는 이런 교수님 옛날에 만나봤어요. 처음에는 내가 문제가 있나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나? 다른 애들은 다 이해하는가? 알고 봤더니 대다수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어떤 교수님은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것도 너무나 쉽게 전달을 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을 알면,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전달할 수 있어요. 비유도 적절하게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쉽게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논리적인 설명.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A 다음에 B가 나오니까 C가 나오고 그러니까 D가 나오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생기죠. 흐름이 생기니까 집중이 잘 돼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흐름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 없이 중구난방으로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또는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사고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수법에 있어서 좀 대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조벽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교수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유명합니다. 교수법이 워낙 탁월해가지고 이 조벽 교수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다른 교수에게 강의를 들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취를 잘해요. 실력 발휘를 잘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잘 전달하고 잘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 책이 한번 읽어보세요. 조벽 교수님.
그리고 이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길러야 될 게 사고력, 논리적 사고뿐만 아니라 어휘력이 필요합니다. 어휘력. 특히 초등 시기에 어휘력을 많이 갖춰야 돼요. 어휘력이 곧 이해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다 했을 때 전문가들은 남들이 모르는 언어를 구사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죠. 그 언어 개념 하나하나를 다 이해해야 그 말이 이해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트랜서핑 그 강독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그 책이. 왜 그래요? 언어가 낯설어서 그래요. 개념이 낯설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것들을 쉬운 용어로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을 많이 갖출수록 이해력이 증가한다. 그럼 어휘력을 어떻게 갖출까요? 책을 많이 읽어야죠. 다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쓰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 3다 얘기하잖아요. 구양수의 3다. 다독, 다작, 다상량.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해라. 이거는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튼튼한 체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갖추기 이전에 뭘 해요? 그냥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단지 교과 성적을 잘 받는 것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공부가. 공부가 재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부가 재밌는 이유는 공부를 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결과가.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나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 결과라는 건 뭐예요? 시험을 보면 시험 성적이 오르는 거고, 뭐 어떤 발표를 했으면 발표를 잘하는 거고, 글을 썼으면 글이 잘 쓴 글이 되는 거고, 아웃풋이 좋으면 재밌는 거예요. 예, 적용을 해봤더니 잘 되고, 내 삶이 좀 더 즐거워지고, 윤택해지고, 편해지고, 뭔가 공부를 한 값어치를 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왜 재미없을까요?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러는데 사실 안 된다고 포기하기엔 방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능력으로 퉁쳐버리니까 나는 DNA가 공부 DNA를 타고나지 않았나 보다. 나는 엄마를 닮았나? 아빠를 닮았나? 나 왜 이러지? 능력을 탓하고 IQ를 탓하고 지능을 탓하는 순간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가 재밌는 이유는 결과가 나와줄 때, 한 만큼 어떠한 형태의 결과가 나와줄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는 이러한 공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어휘력을 늘리고, 그래서 이해력이 증진되고 사고력을 기르고, 그래서 표현력도 기르고 이해력도 기르고 심지어는 문제 해결력도 기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공부도 수월해지는 거죠, 훨씬. 물론 이제 시험 공부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시험이라는 것은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반 공부랑 또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공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몸, 머리, 마음, 이해, 축소, 암기. 그래서 이해를 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요약하는 게 필요해요. 요약은 뭐예요? 노트, 필기를 잘해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사고력의 문제예요. 내가 사고력이 잘 갖춰져 있으면 요약 정리를 잘합니다. 요약 정리를 잘한다는 게 뭡니까? 핵심을 안다는 거예요. 줄기와 가지와 곁가지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요, 사고력을 기르는 독서를 하시면 좋은데, 사고력을 기르는 독서는요, 한 문단이 있으면 여기서 핵심 문장을 찾는 거고요. 책 한 권을 읽었으면 핵심 내용을 말할 수 있으면 책을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설을 읽으란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설을 읽으면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찾는다면 뭐냐 이거죠. 그 밑줄 그어봐라 이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찾으면 뭐냐 이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책을 읽을 때 한마디로 뭐냐 이것을 얘기할 수 있으면 핵심을 잘 찾은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했어요. 그래,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뭐래? 야, 저 TV에서 저 사람 막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한마디로 뭐래? 그래서 그게 뭐예요? 결론이 뭐야 이거죠.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으면 핵심을 찾은 거고, 이렇게 핵심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요약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약 능력,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뼈대를 추스리는 거죠. 이 개요를 만드는 거예요. 아웃라인을 만드는 거. 이 개요를 만드는 것은 직선적인 필기법이죠. 이것이 마인드맵으로 만들면 이거 역시도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를 시각화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인드맵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고력 개발에.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이 아웃라인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간단하게는 밑줄을 긋는데 핵심 개념의 밑줄 긋는 거. 네, 이런 것을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사고력을 증진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런 질문 하면 좋습니다. 3가지 질문이에요. 짧게는 왜, 무엇, 어떻게. 항상 3가지 질문의 답을 찾고 말할 수 있으면 기본 이해는 된 거예요. 뭐에 대한 내용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결론이 뭐야? 그 다음 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거가 뭐야? 그 다음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 방법이 뭐래? 이 3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 개념을 잘 정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고력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사고력 개발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한국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무의가추, 진보, 반, 플러스 창. 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라는 거죠. 사실은 그 사고력 개발하기 위한 가장 기초 단계는 질문이에요. 공부는요, 이해 축소 암기지만 전 단계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질문이 있어요, 질문. 질문 앞에 뭐가 있어요?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고 질문을 한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이해를 하게 되고 그것을 정리해서 반복해서 새기다 보니 내 것이 돼서 내 지식이 된 거죠. 그 방식인 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공부의 더 전 단계, 이 동기부여 단계에서 뭐가 들어가요? 바로 호기심이 들어가고요. 호기심은 질문과 한 세트, 한 짝이에요, 한 짝.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호기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질문은 크게 공격적인 질문과 좋은 질문이라는 게 있죠. 먼저는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좋은 질문이기 이전에 많은 질문을 하는 건데 주로 어린아이들, 유아기의 아이들이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하죠. 여기서 공격은 뭐 다른 사람을 해친다는 뜻이 아니라 궁금한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가르지 않고, 거르지 않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사고력이 개발되고 지식이 쌓여 나가고 발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좋은 질문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봐도 궁금해 할 만한 거.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을 때 훨씬 더 이해의 폭이 깊어지는 거. 이런 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 성인들이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공격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런데 성인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공격적 질문도 아니고 좋은 질문도 아니고 질문이 아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그 세미나나 워크숍 자리에 가면 이제 강사분들이나 교수님들이 강의를 마치고 나서 뭐 질문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질문한다고 마이크를 주면 무슨 질문합니까? 일단 길어요. 한 5분, 가만히 놔두면 한 10분도 얘기할 것 같아. 근데 그 얘기하는 중에 질문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나는 누구고 어떤 일을 했고 뭐에 관심이 있고 이건 이렇다고 생각하고 저건 저렇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지루함을 느끼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하면 그래서요 저의 질문은요 하고 질문을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질문은 결국 왜 일어났어요?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질문이 아니죠. 그럼 아예 강단으로 올라와서 시간을 달라고 그러든가. 근데 이런 질문이 많아요.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 차라리 따로 세미나를 하세요. 그건 질문이 아닙니다. 예, 질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해야 좋은 질문이죠.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어쨌든 초등학생의 경우에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주고 수용을 해주셔야 돼요. 엉뚱한 질문도 환영을 해주셔야 돼요. 모든 질문을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바로 해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 이 답은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죠. 정답을 바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스스로 질문하면 스스로 질문한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자문자답이라고 그러죠. 질문을 했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답을 모르지만 나는 이럴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상상을 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나의 생각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그럼 훨씬 더 그 답을 찾았을 때 훨씬 더 내 지식이 되는 효과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라.
그리고 이해하고 축소하고 암기하고 이런 단계로 가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이런 공부 방법이 있었죠. 빽빽이라고 연습장에다가 또는 책에다가 밑줄을 막 긁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그냥 막 써내려가면서 암기하는 거. 정말 불굴의 한국인의 투지가 엿보이는 공부 방법이었는데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식한 방법입니다. 무식한 방법이고 공부하려고 하다가 체하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는 공부 안 해라고 할 수 있는 공부 저항감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그런 거는 빨리 일찌감치 폐기돼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하는 공부도 있긴 있어요. 암기를 해야 되는 공부가 있죠. 수험 공부 중에는. 그럴 때는 이제 암기 전략을 사용하셔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방식을. 이해, 축소, 암기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공부에 작용하는 요인이 뭐냐면요. 공부는 머리로 하니까 이성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성의 반대편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죠? 그런데 이 이성과 감정의 이 조화 상태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냉철해지고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나 어떤 사색에 빠져 있을 때 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때가 뭐예요? 이성의 영역이 커질 때예요. 근데 반대로 이럴 때가 있죠. 감정의 영역이 커질 때가 있어요. 불만이 있거나 화가 나거나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두려워지거나 초조하거나 뭐 이럴 때 감정이 막 올라오죠. 그러면 이성의 영역이 줄어듭니다. 이게 고유의 영역이 아니라 서로 밀고 당기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성의 영역이 줄어들어요. 자, 이런 상태, 감정이 철철철 넘치는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부할 수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머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오작동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빼줘야 돼요. 이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상태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감정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에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요. 불안, 짜증, 염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공부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다뤄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걸 무시하죠. 그리고 나서 윽박지르잖아요. 어디서 대들어? 방에 들어가. 공부해. 숙제했어?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윽박지르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더 키우는 거예요. 철렁철렁 넘치던 게 펑 터져요. 그럼 뭐예요? 이성이 이제 종이짝처럼 돼가지고 나 안 해. 그리고 문을 쾅 닫고 책을 확 집어 던지고 학교 안 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부를 잘 하도록 돕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서적인 부분을 잘 케어하면은 또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잘 돼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와 정서적으로 케어를 잘하는 그 부모에게서 크는 자녀들이 학업 성취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안해야 돼요, 사람은. 그게 이제 트랜스서핑 원리로 말하면 제로 상태죠, 제로 상태. 중요성 제로 상태. 편안해야 돼요. 안정이 되었어야 돼요. 안정감이 있을 때 뭘 해도 금방 하고 쉽게 하고 잘하고 오래 한다. 이 원리를 잘 지키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와 관련해서 또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공부하는데 뭘 사용하죠? 머리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머리는 기본이고요. 이제 가장 학습 능률을 올리는 방식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는 앉아서 듣잖아요. 듣기. 딱 손 내려놓고 노트 안 가져오고 필기도구도 없고 심지어 교재도 없고 팔짱 딱 끼고 들어요. 듣는 거는 가장 낮은 단계의 학습 효과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 같죠? 근데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들으면서 써요. 쓰기. 쓰면서 들어요.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트랜스서핑 강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건이 되시면 책을 펴고 노트를 준비하고 펜을 준비해서 밑줄 긋고 필기하면서 들으라고 그랬죠. 근데 쓰는데 그냥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이미 정리를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빠요. 왜 바쁜지 아세요?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기만 하면 조금 있다 졸려요. 이게 뭐 교사의 탓도 있지만 듣는 사람의 자세의 탓도 있거든요. 피동적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심지어는 그 말하는 사람이 졸리고 재미없게 하더라도 나는 재미있어요. 그래서 쓰면서 하는데 이 쓰는 게 또 피동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쓰면서 듣는 방식이 뭐예요? 요약 정리하면서 듣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핵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알면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 정리 잘하는 사람은 왼쪽 노트는 쓰지 않죠. 오른쪽 지면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받아 적으면서 정리하면서 기록을 하죠. 정리하면서. 개요식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정리하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왼쪽에는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나 의문점이나 질문이 들면 바로 적어요. 떠오르는 단상을. 그래서 이쪽은 내 생각, 이쪽은 가르치는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입체적인 이제 학습에 돌입을 하는 거고 적극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쓰기와 관련해서 항상 기록하는 습관, 메모 습관 이런 것들이 또 학습 기본 습관하고 아주 관련 있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고요. 가장 좋은 방식의 효과적인 방식 가르치기예요. 남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무슨 뭐 입주가외 좀 하신 분들 있다고 들었어요. 뭐 이렇게 제가 아는 어떤 뭐 영어 그 교사분도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해서 일종의 머슴살이죠.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학생 때인데 동료 학생 집에 들어가서 밥 얻어먹고 숙식 제공 받으면서 그 학생을 가르치는 거죠. 입주과에. 근데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남을 가르치다 보면 알고 모르고가 훨씬 더 분명해지고요. 가르치려고 하니까 더 많이 공부하고 이해해야 되고 쉽게 전달해야 되다 보면 핵심을 알게 되고 이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학교에서 배운 거를 말하게 하면은 효과가 좋아요. 나를 가르쳐보라 이거죠. 설명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방식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내 걸로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게 완성돼서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람들, 아는 사람들 불러놓고 해도 좋으니까 자꾸 해보셔야 돼요. 말을 해보셔야 돼요. 뭐 이게 트랜서핑 강독 들으시는 분들 중에 트랜서핑을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자꾸 전달을 해보세요. 강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알고 모르고가 스스로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되고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공부에 작용하는 것들이죠. 전반적인 것들이고요. 이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기술들이 나오겠지만 크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습관이 중요하다. 그 습관 중에는 두 방면이 있다. 일단은 의지를 사용해서 자리에 갖다 놓는 앉아있는 습관, 그리고 하기 싫어도 하려고 하는 습관, 그게 이제 몸을 길들이는 습관이죠. 이게 다가 아니다. 이제 머리, 두뇌를 사용하는 습관. 근데 이것은 사고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사고력을 기르는 연습을, 훈련을 하면 좋다. 근데 그 중에 좋은 게 독서다. 왜? 어휘력도 길러지니까. 왜? 어휘력이 길러지면 이해력이 향상되고, 이해력이 향상되면 공부가 훨씬 쉬워진다. 그러면 이해, 축소, 암기의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다. 그런데 먼저는 어휘력을 기르고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독이다.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라. 근데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특별한 독서 방식이 있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는 한마디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느냐 이런 핵심 찾기 방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시중에 프로그램들도 있고 교육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맥을 먼저 잡으시고 접근하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공부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뭐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성인 학습도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작용하고 다만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죠. 스스로가 하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 공부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먼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되고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전 단계의 배경 지식을 충분히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데 사고력에 대한 부분,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고 그러한 정리하는 부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훈련이 되신다면 공부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훨씬 더 이해도 증진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마치고요. 뭐 또 틈틈이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주제들을 다루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오픈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멤버십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 마음껏 이용하시고 도움 받으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오픈챗, 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